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걷기와 달리기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일 것입니다. 신발만 신으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5km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 향상에 효과적인 황금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까요? 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미국 학술지인 동맥경화, 혈전증 및 혈관 생물학에 발표된 한 연구에는 49,005명의 참가자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33,000명은 달리기 그룹, 남성 51.4%, 15,000명은 걷기 그룹, 남성 21.0%에 속했고 6.2년의 추적 관찰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비슷한 에너지 소모량에서 걷기와 달리기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 심지어 관상동맥 심장 질환 위험성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고콜레스테롤 위험을 줄이는 데는 걷기가 달리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 위험 달리기 위험 감소 보행 위험 감소 고혈압 4.2%, 12.1%, 7.2%, 12.3%고 콜레스테롤 4.3%, 6.0%, 7.0%, 7.6%. 제 당뇨병 2. 12.1%, 20.6%, 12.3%, 19.2%. 이 연구는 또한 달리기가 체질량 지수, BMI와 신진대사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서턴 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있어 걷기가 달리기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전제, 즉 에너지 소모량이 달리기와 유사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달리기와 동일한 에너지 소모량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수준의 운동 강도나 더 긴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km를 달리는 것과 5km를 걷는 것의 차이. 전반적으로 달리기와 걷기는 각각 건강상의 이점이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2. 에너지 소비 및 체지방 감소. 5km를 달리는 것은 5km를 걷는 것보다 총 칼로리 소모량과 시간당 소모량 모두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걷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45분 이상 에너지 소모와 체지방 감소 효과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2. 심폐 기능 개선. 달리기는 심장과 폐에 더 강한 자극을 주어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를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비교적 부드러운 자극을 주어 기본적인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인이나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3. 뼈와 근육. 달리기와 빠른 걸음은 모두 골밀도 유지에 좋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 달리기는 무릎 부상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충격이 적은 걷기나 체중 부하가 없는 수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 효율성. 5km를 달리는 데는 보통 25분에서 40분이 걸리는 반면 5km를 걷는 데는 보통 50분에서 75분이 걸립니다. 5. 안전과 지속 가능성. 달리기는 무릎과 같은 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초보자는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안전하며 특히 과체중, 노인, 회복기 환자,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출퇴근이나 쇼핑 등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고 참여 장벽이 낮습니다. 스포츠 부상 감소를 위한 5가지 핵심 사항. 스포츠대학 스포츠의학과 교수는 모든 움직임이 유익하지만 운동 목적 없이 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건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 있는 빠른 걷기나 달리기를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걷거나 달릴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세, 발 뒤꿈치부터.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는 머리를 들고 가슴을 내밀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땅에 닿도록 하세요. 발가락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힘을 주면 무릎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강도, 심박수에 따라 다름.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심박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체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운동 중 심박수를 분당 120에서 180회 사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 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심박수는 분당 약 170, 나이, 180, 나이, 회로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게 가장 건강한 운동은 걷는 동안 심박수가 분당 130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없다면 말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중간 강도의 운동에 도달한 것입니다. 3. 장비, 신발은 발을 잘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밑창은 적당히 부드럽고 지지력이 뛰어나 운동 중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밑창 앞부분 3분의 1은 유연하고 뒤꿈치는 탄력적이어서 지면 충격을 약 20% 감소시켜줍니다. 4. 시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른 아침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이며 만성질환자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취침 2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밤 9시에 운동을 끝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5. 보폭,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거나 뛸 때 보폭을 크게 하고 발 뒤꿈치를 쿵쿵 구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로 인해 지면에 가해지는 충격이 무릎에 직접 전달되어 관절에 쉽게 손상을 입힙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걸음수나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주말 운동광이 되는 것을 피하고 지나치게 길거나 힘든 걷기는 삼가야 합니다.